자, 지금부터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또 다른 책인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위기 상황을 맞게 되죠.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도 달라지고 국가의 역사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개인의 위기 상황 속에 영향을 미치는 12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혹시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개인적 위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12가지 요인들이 국가의 위기에는 얼마나 적용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개인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12가지 요인이 국가의 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7개 국가들을 선택해서 이제 사례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은 개인의 위기겠죠. 그래서 1부에서는 개인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즉 개인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혹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12가지 요인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인들이 국가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일부에 담겨져 있어요. 자, 가설을 설정을 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으로 2부에서 3부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국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또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고찰을 쭉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역시 우리가 현재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작가의 제언들이 서술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에필로그를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에필로그가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압축적인 내용들이 다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그 목적, 즉 과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들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교훈들을 잘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잘 깊게 생각해 보자 라는 내용들을 이 에필로그에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읽어 나간다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위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이겠죠. 자, 그렇다면 위기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위기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그 전과 같을 수 없는 변화가 야기되는 그 시점.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 아주 중대한 이 뒤의 것들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야기가 되는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도 변화를 야기하는 그 일부분의 선택을 선택적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적 변화를 거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하고 싶은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 국가들의 사례가 나온다고 했죠. 이 위기가 왜 야기되는가라는 것을 그 원인을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나눠서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급격하게 외부의 요인들이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사례로 핀란드와 일본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폭발적인 위기가 초래되는 그런 국가들로 칠레와 인도네시아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또 위기가 한 번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그런 국가들로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사례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이 위기를 설명하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설명하는 다른 영상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책 전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사례에 막 집중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참 재미있는 내용이고 좋은 내용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일본이지만 이 미국의 사례 좀 꼭 잘 읽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도 미국과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있죠.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의 위기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위기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사례 꼭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위기에 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그걸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페이지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본문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위기와 선택적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읽어 두시고요. 우리는 이제 개인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된 12가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실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어떤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일단 위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위기 상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이 위기가 나타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쭉 12가지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 책에서는 울타리 세우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울타리 세우기라는 것은 앞에서 선생님이 선택적 변화라는 그 개념 설명한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다 문제야,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데 다시 새로 태어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 놓인다면 다 갈아엎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그게 개인의 위기이든 국가의 위기이든 위기인 것과 위기가 되는 그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위기가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는 그 지점을 바로 울타리 세우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요, 울타리 세우기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 자아 강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은 뒤에서 이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의 자아 강도, 즉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 위기 상황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을 어떤 다른 케이스로 찾을 수가 있는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이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2개 빼고는 나머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들이 내가 지금 위기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인정하냐 마냐의 여부, 이거는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냐 없냐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고, 또 내가 이 문제 상황에서 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국가가 수용하느냐의 여부, 이게 앞에서도 봤었던 자기 책임의 수용 여부와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봤더니 국가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뭐 지정학적 제약의 여부, 이런 것들은 개인과 국가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이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봤던 자아 강도와 국가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아 강도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지 않고 생을 위해서 자의식과 목적의식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자아로서의 존재를 뜻한다. 사실 위기 상황 여부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아 강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는 당연히 국가 개념으로도 중요한 것이겠죠.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국민들이 독특한 언어, 문화, 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전 국민이 공유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국가의 정체성이 강할수록 국가가 위기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국가 정체성이 약하다면 조금의 위험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국가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이 자아의 강도 혹은 국가의 정체성이 얼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로의 발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하나의 늪처럼 이제 부정적인 결과로 야기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구나, 내가 자아 강도를 잘 가져야 되는구나, 국가가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7 국가들이 어떤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라는 이 연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 그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국가 중에 4 국가는 위기를 맞은 후에야 부랴부랴 변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그 중에 2 국가는 오늘날 중대한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건 뭐예요?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꼭 집어서 그 2 국가, 아까 그 맨 뒤에서 봤던 2 국가 있죠? 일본과 미국, 그 2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위기 상황인데 그거 지금 제대로 인지 못하고 지금 처신 못하고 있지? 너네들 지금 선택적 변화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조차 울타리 세우기 잘 못하고 있지? 라고 지금 뭔가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로 다이아몬드는 우리는 개인으로서 현재의 문제 혹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행동한다. 근데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고, 국가는 타성에 젖지 말고 이 타성과 저항을 극복하면서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선택적 변화를 아주 강하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강조해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이게 뭐예요? 아까 여러 그 국가, 7개 국가들 보면서 어머, 이런 상황에서 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구나. 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앞에서 쭉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12가지 요인들 잘 참고하면서 선택적 변화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주도적으로 우리의 선택권을 발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효과를 발휘한 변화와 그렇지 않았던 변화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사족처럼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 문명의 붕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말이 경주하는 거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파괴라는 말과 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네 둘이 지금 경주를 하는 거예요. 레이스를 달리는 거예요. 이 파괴 말은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 희망은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명이 쭉 이 레이스를 달린다고 했을 때 문제점과 해결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붕괴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둘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둘이 가속화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이 책을 쓰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한 가지는 알겠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는 건 뭐냐면 이 둘 중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뭐냐면 이 경주가 이제 곧 끝난다는 거예요. 이 레이스가 이제 수십 년 안에 끝날 거예요. 둘 중에 누군가는 이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파괴의 말이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희망의 말이 이겨야 될까요? 그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정말 아주 이 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선택 잘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 위기 모두 아울러서 우리가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영상들 또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진짜 이 제레 다이아몬드 우리나라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이 언어학자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한글을 너무 사랑해. 세종대왕을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막 넥타이 같은 것도 막 한글 있는 거 막 이런 거 자기 막 자랑하고 한글 넥타이라고 자랑하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 유튜버들하고도 인터뷰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 와서 대담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저자의 영상들 한번 보면은 아주 재밌을 거예요.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대학에 한 걸음 더 바짝 가까이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